간에는 인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환경으로부터의 자극과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되는 능력을 학습이라고 보았으며 다음에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1. 언어정보. 언어정보는 선언적 지식으로 특정한 명칭, 정보, 사실, 명제를 학습하여 기억한 다음 이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지적 기능. 지적 기능이란 방법적 지식 또는 절차적 지식으로 여러 가지 기호나 숫자, 문자, 단어 등의 상징을 사용하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간에는 지적 기능의 학습 위계를 5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가장 낮은 순서대로 변별, 구체적 개념, 정의적 개념, 원리, 문제 해결이 있다. 3. 인지 전략. 인지 전략이란 주어진 문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식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인지 전략은 단어만 같은 인지주의 정보처리 모형에서의 인지 전략과는 다르다. 오히려 아이즈너의 문제 해결 목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4. 운동 기능. 그림 그리기, 자전거 타기, 원 그리기 등과 같이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5. 태도. 학습자가 어떤 특정 사건, 사물 혹은 사람에 대하여 좋고 싫은 성향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9가지 교수 사태. 수업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9가지 학습 단계를 돕기 위해 설계된 학습의 외적 조건. 학습 단계 1, 2, 3은 학습 준비에 관한 것이고 4부터 7까지는 획득과 수행, 8, 9는 재생과 전이에 관한 것이다. 첫째, 주의 집중 단계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말로 알려주거나 소리나 빛과 같은 자극을 사용하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 둘째, 기대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 목표를 말해줌으로써 학습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준다. 셋째, 자동 기억의 재생 단계에서는 교사가 새로운 학습과 관련된 선수 학습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지적해주거나 다시 해상시켜 선수 학습의 회상을 자극한다. 넷째, 선택적 지각은 새로운 자료의 독특한 특징을 지적하거나 그 내용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학습 과제에 대한 자극을 제시한다. 다섯째, 의미적 부호 단계에서는 학습을 안내하는데 이전 정보와 학습한 과제들을 통합적으로 유의미하게 부호하여 유의미하게 저장하도록 한다. 여섯째, 반응 단계에서는 연습 문제, 숙제, 질문, 실험, 실습 등을 통해 수행을 유도하게 한다. 일곱째, 강화 단계에서는 정답을 말한 경우 칭찬을 하고 오답을 말한 경우 교정 정보를 제시하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여덟째,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되는 자동 재생 단계에서는 성취 행동을 평가하는데 이때의 평가는 형성평가이다. 공식, 비공식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데 질문과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아홉째, 마지막 단계인 일반화 단계에서는 새로운 학습이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되거나 다양한 상황과 문맥에 적용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켈러의 ARCS 이론은 동기의 유발과 계속적인 유지를 위해 어떻게 교수 학습 상황을 전개시켜 나가느냐에 관심을 두는 이론이다. A는 attention, 주의로서 시청각 매체의 활용, 비일상적인 사건, 흔치 않은 비유,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 학습자의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자극한다. R은 relation, 관련성을 뜻하는데 학습 과제를 학습자의 개인적 삶이나 경험, 일상생활, 미래의 욕구, 미래 목표 달성, 성취 욕구 및 관계성 욕구와 연관시켜 동기를 유발하려는 이론이다. 관계성 욕구란 인간이 가지는 기본 욕구 충족에 관한 것인데 유능감과 관계성이 있다. 유능감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유능하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이고 관계성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인데 안전성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관계성을 충족시켜 동기를 유발 및 유지하는 전략으로 친밀성, 목표지향성, 필요 또는 동기와의 부합성 전략이 있다. 친밀성 전략은 추상적인 개념을 가르칠 때 학습자에게 친밀한 예문, 개념, 그림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목표지향성 전략은 학습 목표가 미래의 실용성 및 중요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 학습의 미래적 가치, 실용성, 중요성을 제시하는 전략이다. 필요나 동기와의 부합성 전략은 학습자의 필요나 동기에 부합하는 수업을 구상할 것을 제안한다.
켈러는 학습자가 가진 욕구 중 성취 욕구와 소속감의 욕구를 중시하면서 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난이도의 과제를 제시한다. 다양한 수준의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본인의 능력이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수준을 선택하도록 하면 학습자의 성취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 방법 역시 학습자의 성취 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다. 세 번째로 경쟁이 없는 안전한 학습 상황을 제공한다. 학업 성취 수준을 도전할 만한 것으로 정하되 비경쟁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환경 속에서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의 동기에 부합하여 수업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다. C는 confidence, 자신감을 의미한다. 자신감은 지각된 유능감, 지각된 통제감이 있을 때 높아질 수 있는데 지각된 유능감이란 개인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을 말하고 지각된 통제감이란 자신이 결정한 선택이나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것과 학습 목표를 선택, 조절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지각된 유능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수업 목표, 내용, 평가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지각적 통제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학습 순서와 속도를 조절 가능하게 해야 하고 학습자의 성공을 노력이나 능력에 기인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공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감을 높이는 전략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쉬운 내용에서부터 어려운 내용으로 수업을 조직하여 첫 단계에서 성공의 기회를 부여하면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S는 satisfaction, 만족감을 의미한다. 만족감을 높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전략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내적 동기를 높이기 위해 학습한 내용의 적용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성취감이 충족되도록 한다. 둘째, 외적 동기를 높이기 위해 외적 보상을 사용한다. 셋째, 공정성 강조의 전략이 있는데 수업 목표와 수업 내용 그리고 시험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다. 목표와 내용이 일관성 있게 제시될 때는 학습자들이 목표를 보고 세웠던 기대가 학습 내용에 의해 충족됨을 느낄 수 있고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시험에 반영되어 성적으로 산출되면 성취감이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앞서 라이겔루스의 교수 설계 이론의 기본 입장을 보았는데 교수의 방법 중 조직 전략으로서 미시적 전략과 거시적 전략이 있다고 하였다. 라이겔루스의 교수 이론은 미시적 조직 전략인 개념학습과 거시적 조직 전략인 정교화 교수 이론이 있다. 개념학습은 제시, 연습, 피드백으로 이루어지는데 제시는 개념의 전형적인 사례, 결정적 특성, 다양한 사례, 대표적 사례, 대응적 비사례를 제시하는 것이고 연습은 적용, 사례, 비사례를 구별, 사례, 비사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 피드백은 학습자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을 시 교정 정보를 얻고 올바른 개념을 형성했을 시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개념과 관련된 실생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시적 조직 전략인 정교화 교수 이론은 여러 개념을 어떻게 조직하여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정교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앞서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정보 처리 모형에서 유의미한 부호화를 할 때 나왔던 정교화와 같다. 즉, 기존의 지식과 연결하는 것, 학습 내용 간의 연결고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교화 교수 이론은 거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겔루스는 정교화 이론의 기본적 전개 방식을 줌 렌즈에 비유하였는데 줌 아웃은 전체를 보는 것, 줌 인은 세세히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를 설계할 때 줌 아웃, 줌 인, 줌 아웃 순서로 조직하길 권고한다. 정교화 교수 이론의 7가지 교수 전략으로 1. 정교화된 계열 2는 단순 복잡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인데 이 원리는 교수 학습 설계 시 단순한 것에서 출발하여 점점 복잡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선수 학습 요소의 계열화 3. 복습이 가능하도록 요약자를 제시할 것 4. 여러 아이디어를 통합할 수 있는 종합자를 제시할 것 5. 친숙한 아이디어와 연결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 것 6. 그림과 도표 등의 인지 전략 활성자를 사용할 것 7. 학습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학습자 통제가 있다.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 학습 결과에 대해 내용과 수행으로 이원적으로 분류한 후 각 행렬의 요소마다 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여 교수 처방을 내린다.
내용 차원은 사실, 개념, 절차, 원리 순으로 내용이 심화되고 수행 차원은 기억, 활용, 발견 순으로 더 높은 수행을 요구한다.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라고 기억하는 것, 원리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예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원리를 기억하는 것,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원리를 활용하는 것, 직각삼각형의 여러 가지 성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원리를 발견하는 예에 해당한다. 내용요소 제시 이론의 교수 처방. 내용요소 제시 이론의 교수 처방은 1차적 자료 제시형과 2차적 자료 제시형이 있다. 1차적 자료 제시형은 목표 성취에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제시하는 것, 즉 학습 내용이 개념, 원리, 절차와 같은 일반적인 것일 때 설명식으로 제시한다면 그때의 수업은 개념, 원리 등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고 질문식으로 제시했다면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 원리, 정의, 공식 등을 질문을 통해 재생시키거나 학습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을 통해 학습을 시키는 형태이다. 제시 내용이 어떤 개념의 사례와 같이 특수한 것일 때 교사가 설명식으로 제시한다면 개념이나 원리가 적용되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는 형태이고 질문식으로 제시를 한다면 개념이나 원리가 적용되는 실제 문제에 대해 답을 하도록 요구하는 형태이다.